네, 코인 시장 안의 트렌드를 함께 확인해보는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주요 종목들의 변동성과 이슈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극적인 반등 흐름을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아쉽게도 10만 달러 재돌파를 해주진 못했지만 9만 9천 달러까지 가격이 우뚝 올라서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함께 가격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의 분위기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정말 오랜만에 3조 달러 선을 다시금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1,000억 달러 선을 넘어가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가파른 시가총액 상승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왔던 시점을 체크를 해보면 오늘 오전대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개인 SNS에 오늘 한국 시간으로 저녁 11시에 중대한 무역협정과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의 글을 남기면서 코인 시장의 반등이 강하게 나온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 쪽에 ETF 순자금 유입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 있었던 ETF 현황은 어떠했는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날에는 소폭의 유출세를 보였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유입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블랙락에서 등록된 비트코인의 현물 ETF인 IBIT 같은 경우는 금에서 가장 큰 ETF의 총 인플로우를 현재 추월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지 주요 종목들의 가격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시죠. 비트코인 전일 대비 2.5%대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99,200달러 선까지 바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때 75,000달러대까지 밀려났었다가 지금 2, 3주 안으로 다시 9만 달러대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이번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재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돌파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통 이 미국 증시에서는 5월의 격언이 5월이 되면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이 있죠. 다만 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이번 5월은 지속적으로 보유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5월 되고 나서 긍정적인 가격 반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무역 협상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해외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라는 내용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시장 안에서의 강세 기조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반가운 가격 상승을 보이자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 큰 폭의 가격 반등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더리움이 5%가 넘는 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2,000달러 선 회복을 못 해줬지만 1,9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 한국 시간으로 7시쯤 성공적으로 팩트라 업그레이드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소 많은 분들이 좀 우려의 시각으로 지켜보셨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개발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됐고요. 어제 막상 성공적으로 업데이트가 됐을 때는 가격 변동성이 시장에 크게 나오진 않았었는데 오늘 비트코인이 움직여주니까 그제서야 함께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 때문일지 이더리움 오늘은 비트코인보다도 2배가 더 넘는 긍정적인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상승폭에 발맞춰서 함께 2%대 반등 기조가 보입니다. 현재 2.19달러 선까지 올라온 모습이네요. 자, 그렇다면 주요 알트코인들 또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종목별로의 흐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오늘 5%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도 4%가 넘는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10위권 안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2에서 5% 사이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종목들도 긍정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인링크와 아발란체도 5% 넘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각각 25,000원 선 그리고 아발란체는 29,000원 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해줬고요. 스텔라 루멘 그리고 헤다라 해시그래프까지 일제히 상승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슈와 함께 오늘 시장 안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플레어입니다. 오늘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플레어 안에 예치되어 있는 총 예치 물량 TVL이 160%나 급증한 게 데이터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출시와 함께 그 영향을 바로 TVL로 받아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가치에 대한 확장성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가 상승의 이유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레인과 스텔스티아는 오늘 원화 마켓에 상장된다는 이슈와 함께 추가적인 변동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저녁 7시에 진행이 되는데 하이퍼레인 같은 경우는 코인원에 상장이 되고요. 그리고 스텔스티아는 업비트에 저녁 7시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14% 가까이 오름폭을 키우면서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는 있었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무역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외 주요 이슈들과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전략들을 세워가는 게 유효할지 전문가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코인 트렌드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공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익은 기준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설정해드린 전문가 김세윤입니다. 네, 오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신다라고 했는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어제 김현문 전문가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역시 코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포트폴리오의 구성, 코인 포트폴리오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로는 리스크에 대한 분산을 통해 이제 손실이 났을 때 리스크를 조금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코인, 뭐 예를 들어 뭐 AI, 디파이, 기타 등등, 뭐 일본 코인, 중국 코인, 한국 코인, 김치 코인 등등 여러 가지 섹터들을 생성을 해 놨을 때 수익이 등장을 하면은 그 수익 기회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트렌드 대응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트렌드의 대응은 뭐냐? 주식에서도 테마가 있듯이 코인에서도 특정 올라가는 테마들이 있어요. 해마다 바뀐다 혹은 분기마다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트렌드 대응을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한 코인, 한 종목에 대해서 100%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이 코인이 올라가더라도 내려가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수익이 20%를 달성을 했다. 그런 말은 즉슨 풀시드 대비 20%의 수익을 받지만 이게 갑자기 급락이 나와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불안함에 떨 수가 있겠고요. 가격이 내려간다면은 리스크를 대비하지 않은 거니까 오히려 더 불안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았을 때 첫 번째입니다. 리스크 분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코인만 투자한다면은 변동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아져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코인에 대해서 100% 풀시드를 집어 넣었을 때 그 코인이 올라간다면 다행이지만 그 코인이 내려가게 된다면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진다. 특히 코인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주식 같은 것처럼 뭐 30% 상한가 이런 거 없어요. 올라갈 때는 1000%, 10,000%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1000%, 10,000%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을 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덜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AI, 뭐 디파이, 게임 등 여러 가지 섹터들을 통해 그 섹터들이 테마일 때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리스크를 분산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 기회를 극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소수 종목이 시장의 대부분 수익을 차지해 줄 때가 있어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대장 코인들은 제외하고서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밈코인이 굉장히 핫했었죠. 뭐 페페, 도지, 시바이누 여러 가지 밈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런 밈코인들 위주로 구성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이 10% 올라갈 때 밈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또 작아요. 그 말은즉슨 변동성이 강하다. 비트코인이 10% 올라갈 때 밈코인은 몇 퍼센트 올라갔다? 100%, 200%까지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만약 테마를 잘 정리하고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한다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트렌드 대응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시장 트렌드가 바뀔 때 AI에서 디파이로 바뀔 때 그 유연하게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 그 말이 뭐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밈코인이 굉장히 핫했었을 때 나는 페페, 시바이누, 도지 등등을 갖고 있었다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거기에서 테마가 예를 들어서 AI나 디파이로 바뀌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난 100% 코인 중 예를 들어서 60%의 비중을 밈코인에 갖다 넣어놨었어요. 근데 AI로 넘어갈 때 60%가 아니라 20%, 30%였으면 대응이 더 쉬울 거란 얘기입니다. 밈코인이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총체 시드 대비, 총비중 대비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더욱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마지막, 심리적 안정감.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고 있을 때에도, 손실을 보고 있을 때에도 불안한 마음이 항상 공존했을 거예요. 수익을 보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뭐 이익 보정가 등등을 설정을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손실을 보고 있을 땐 그게 힘들잖아요. 지금이라도 털어야 되는데 근데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뉴스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데 이 시드를 분산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그럴 걱정이 없다. 여러 가지 코인들 뭐 10%, 5%, 8%, 7% 이렇게 분산을 해놓는다면은 특정 코인이 급락 혹은 물리게 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종류 같은 경우에는 주식, 채권, 원자재, 금, 그다음에 부동산, 리츠, 마지막으로는 코인, 현금, 자산 이런 것들을 비중을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제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주식, 그다음에 현금, 원자재, 금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지금 비트코인 불장이 당하고 있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당시 가격이 85K였어요. 지금 가격 어디까지 올라왔냐? 지금 100K 구간 다시 한번 도달하고 있죠. 도전을 하고 있죠. 100K 뚫으면은 최고점 구간인 116K까지도 갱신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고 116K 뚫으면 어디까지 간다? 120. 120이면 여러분들 원화로 얼마죠? 2억 가까이 되죠. 그럼 이 코인 시장이 지금 활활 불타고 있는데 언제까지 주식, 부동산, 뭐 원자재 이런 거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비중, 뭐 주식, 금, 부동산, 현금 비중 이런 거를 당연히 포트폴리오 기준으로서는 분류를 해놔야 되지만 코인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줄 시기가 왔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나 그럼 매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기술적 분석, 뭐 작도 관점, 이평선 관점,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 제가 이 신호등 지표 준비해 왔습니다. 이 신호등 지표 제가 왜 준비해 왔느냐? 제가 몇 년 동안 여러 방송국에서 혹은 몇 년 동안 제가 데이트레이딩을 경험을 하면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때 사면 안 됐는데 왜 샀을까? 그런 것들을 복길래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형화된 기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기법, 이 신호등 지표에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한눈에 보시면 알아보실 수 있나요? 알아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추세를 누구나 알기 쉽게 직관적으로 펴올 수 있게 표시를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뭐 저항 구간, 지지 구간에서 눌림을 받을 때 눌림목 관점,
관점으로서 사라. 이 저항 구간 목표가 설정을 하고 저항 받을 때 팔아라. 이런 얘기 물론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지 저항, 돌파와 이탈을 알기 쉽게 표시를 해놨고요. 마지막 매매 신호죠. 보조 지표의 고점, 매도 신호, 저점, 매수 신호 등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럼 신호등 지표가 뭐냐? 이 추세를 어떻게 아느냐? 신호등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이 생각나시겠죠? 초록불 구간, 강한 상승 추세, 상방압이 강한 구간, 노란불 구간, 비추세, 응축 혹은 비추세라고 할 수 있는 구간, 세 번째 빨간불 구간, 강한 하락 추세, 하방압이 강한 구간을 여러분들에게 보기 쉽게 표시를 해놨고요.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이 상승 추세 구간에 있을 때, 즉 초록불 구간에 있을 때 이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하면 뭐 해야 된다? 사면 된다. 그래서 언제 파느냐? 반대 신호인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할 때, 혹은 목표가 부근을 터치를 해줄 때 매도 신호를 적용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제가 몇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혹은 제가 매매에 도움이 되려고 만든 지표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다? 바로 그냥 영상 하단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신청만 하시면은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할 때 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야 되는지 설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신호등 지표까지 만나봤습니다.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은 어떤지도 같이 좀 내용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99,000달러 선을 재돌파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11만 달러의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그 뒤로 처음으로 다시 한번 99,000달러대 가격 회복을 해줬는데요. 지금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비트코인의 모습 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비트코인의 차트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비트코인의 상태는 어떨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황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래서 나랑 뭔 상관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뭔 상관인데 라고 의아해하실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긴다 내려간다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면은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혹은 보유하실 뭐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도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코인들의 가격이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바로 비트코인 넘어가서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제가 설명을 드렸었을 때 비트코인 불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구간에서 다음 가격이 올라갔을 때 제일 중요한 가격대 저항 구간이 어디냐? 99.5K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 방송을 계속해서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 링크 찾아보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99.5K 구간이 왜 중요한 매물대인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가격이 이전에는 하락 추세로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큰 추세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럼 이런 상승 추세 속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후 다음 전고점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구간이 99.5K 구간이었습니다. 99.5K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는 말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재차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시사하고 있다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99.5K 구간을 돌파를 한다는 거는 심리적 저항 매물대 구간인 100K 구간은 손쉽게 돌파를 해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전 전고점 구간 116K 구간까지도 올라가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항 매물대 구간인 99.5K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현재 일봉 상황을 보았을 때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임을 알 수가 있고 99.5K 구간에서 매물대에서의 저항을 받아주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상단 매물대인 99.5K 돌파하는데 어디까지 간다? 최고점 구간까지 갱신을 해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99.5K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저항을 받아주는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작도적 관점에서는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동평균선 넘어가서 이동평균선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평균선의 색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이 20이고요. 주황색 60, 보라색 120, 검정색 240 이동평균선입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들? 20, 120, 60, 240 거의 완벽한 정배열의 상태를 띄워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현재 비트코인의 이동평균선 차트를 보았을 때 지금은 하락 추세가 아닌 정배열에 가까운 차트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이구나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단기 이동평균선 20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봤을 때 굉장히 상방으로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동평균선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강의에서 설명드렸을 때 뭐라 그랬었죠? 이동평균선을 통해 기울기와 세기를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추세, 강도 이런 걸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20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굉장히 상방으로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인 20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굉장히 강하구나. 추세가 굉장히 강하구나. 그럼 가격이 만약에 조정이 진행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22동평균선을 터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얘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하게도 기울기가 강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90%, 80%의 확률로 가깝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22동 평균선을 터치 시에 눌림목 관점으로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보조지표를 통해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인데 이 파란색 선은 K선이고요. 빨간색 선은 D선입니다.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나타낸다라고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보조지표를 보았을 때 이런 오실레이터계 보조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 구간에 있느냐, 과매도 구간에 있느냐, 고점에 있느냐, 저점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기 봤을 때 현재 고점에 위치해주고 있죠. 중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고점은 아니지만 고점 근처에 위치를 해주고 있어요.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 과매수 구간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현재 K선과 D선의 기울기들을 보았을 때 장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승 기울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즉슨 보조지표의 방향성은 상승 시그널 쪽에 가까운 형태이구나. 상승 시그널이 유지 중인 형태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과매수 구간을 도달하면은 누가 그러던데 고점 구간을 도달을 하면은 팔락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과매수 구간에서 팔라는 얘기는 하락 추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고점 갱신을 이어가요. 고점 갱신을 이어가면은 얘의 보조지표는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과매수 구간, 고점 구간에 머물러 있겠죠. 여기에서 갱신이 추가적으로 나와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고점 구간에서 횡보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됩니다. 이 장기 보조지표 보았을 때 횡보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페일러 현상이라고 불러요. 페일러는 고점 갱신, 상승 폭발이 유지 중인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장기 봤을 때 페일러 중이고 단기 과매수 구간 도달, 중기도 과매수 구간 근처에 있어. 근데 얘네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 유지 중이네. 그리고 위에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었지만 99.5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 고점 갱신이 더 많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즉 보조지표의 방향성은 상승 시그널이 유지 중인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항 구간인 99.5K 돌파 시에는 상승 폭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 현재 알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의 가격 첫 번째로 아까 방금 전에 살펴봤을 때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죠? 상승 추세로 움직이고 있었죠.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도지형 캔들 패턴, 중립형 캔들 패턴 이후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하락 반전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 도미넌스의 가격 비중이 내려갔을 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표로 넘어가서 대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하고 있고요. 도미넌스의 가격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알트코인 어떻게 된다? 강한 상승이 나와준다. 따라서 지금 물려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물타기 관점으로서 대응을 해보셔도 되겠고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신규 매수 진입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99,500달러대 정확하게 좀 강하게 돌파해주면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가능성 유효하다 말씀 주셨는데 현재 시각 기준으로 99,555달러 선을 비트코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상승의 기조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들이나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전략들과 시황들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온라인에서 핫한 이슈와 함께 변동성을 보이는 이슈들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김민경 캐스터가 준비해줬습니다. 네, 코인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이 이슈들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금리 동결 관련된 소식입니다. 연준이 간밤에 또다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3연속 동결이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뉴욕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97,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고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는 99,00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금리와 그리고 비트코인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외에도 미국에서 나온 좀 호재성 모멘텀에는 뭐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기관들의 자금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관들이 매집한 흔적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이 현물 ETF를 많이 또 유입을 하게 된다면 가격적인 상승 랠리가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유입량이 체크됐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더리움의 팩트라가 어제 또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완료가 됐는데 사실 뉴욕 시간 기준으로 그리고 완료가 된 이후에는 그리 주가적으로 큰 방향이 없었지만 오늘 또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니 이더리움 또한 5% 넘게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그리고 우려감이 있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연준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지금 3연속 동결이고요. 이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이 관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97,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시아 시간으로는 99,000달러까지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을 디지털 자산 최우선 목적지로 만들겠다, 되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미국 내 여러 주들이 지금 비트코인 비축안 관련해서 통과를 시키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도 미국의 두 번째 비트코인 비축을 하는 통과를 시켰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텍사스주 하원 또한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안으로 통과시킨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외에 또 두 번째 이슈를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를 조금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지금 자금이 계속해서 몰리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금보다 자금이 더 몰린 모습인데요. 리서치 업체인 스플릿 캐피탈은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금 ETF 대표 상품보다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 살펴보시면 이 올해 들어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에는 69억 달러가 넘게 69억 6만 3천 달러가 넘게 유입이 됐는데요. 골드 쪽에서는 65억 1,200만 달러가 넘게 또 유입이 됐습니다. 지금 대형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제공하는 현물 ETF에 대한 자금 유입세가 3주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이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이며 비트코인 ETF가 3년에서 5년 내 금 ETF 자산을 3배 넘어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ETF가 금보다는 위에 있으며 6위, 7위를 겪고 있는데요. 과연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이어질지도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입니다. 올 들어서만 주가가 40% 넘게 폭락했던 이더리움, 많은 분들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기다렸던 이더리움 팩트라 업데이트가 어제 저녁에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연됐었던 팩트라였는데 지금 총 11개의 이더리움 개선 제한이 도입이 됐죠. 이번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지갑 기능 향상과 사용자 경험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 수수료 개선이라던가 혹은 데이터 가용을 위해서 블록 수 증가 그리고 스테이킹 개수를 32개에서 2048개로 확장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사용자들의 편의성의 부분에 있어서 좀 초점을 맞췄는데 일각에서는 이 보안 관련된 문제를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자가 설명할 게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인데요. 만약 악의적인 공격자가 메시지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메시지를 좀 이용을 한다면 특정 토큰뿐만 아니라 지갑 전체에 좀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더리움 관련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이슈들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 금리 동결 이후에 그래도 나름 코인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현물 ETF와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는 크게 화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점검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밤에 혹은 오늘 이제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바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코인 이슈를 이걸 왜 봐야 돼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달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이슈, 뉴스 같은 것들을 접하기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SNS든 아니면은 공용 뉴스든 굉장히 접하기 빠르기 때문에 이슈를 통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코인이 어떤 이유로 상승을 했는지 알아보기 쉽겠고 그 말은 뭐다? 가격의 변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간밤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 비트코인 ETF 금보다 자금이 더 몰려있다. 투자자들은 이제 비트코인의 랠리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비트코인 ETF가 금 ETF보다 자금이 더 몰릴 수가 있냐? 금 최근 여러분들 가격 어땠어요? ATH 계속 갱신을 해 나가고 금의 가격이 미친 듯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많은 ETF 자금이 몰렸느냐? 자, 첫 번째 이유부터 볼게요. 첫 번째로는 중국이 최근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1조 위안 규모의 자금을 시장에 풀어놨어요. 이는 왜 그랬느냐?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관세 관련 얘기죠. 경기 부양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풀었다라는 건데 그럼 다른 나라들도 이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들도 통화 완화 조치를 시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시사를 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으로 대부분의 가격이 유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가 동결이 나와줬습니다. 오늘자 한국 시간 기준 03시에 미국 금리가 발표가 됐죠. 동결로 나와 주었고요. 이후 03시 반에 파월의 연설이 나와 주었습니다. 파월의 연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증가했다고 했고요.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향후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으나 사실 이 멘트는 딱히 중요한 멘트가 아니에요. 항상 이전에도 4월에도 3월에도 이런 똑같은 멘트를 반복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반응은 회의적이지도 낙관적이지도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증가한다는 말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유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비트코인의 그럼 가격이 왜 유동성이 증가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올라가는 원인이 뭐냐?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개수 몇 개로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이 공급량 2,100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기타 전문가들은
그중에 2,100만 개 중에 400만 개 정도는 혹은 600만 개 정도는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비트코인의 개수 2,100만 개에서 400만 개, 600만 개 빼면은 1,700만 개, 1,500만 개가 남아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주세요, 비트코인 살래요 하면서 몰려듭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떨어질까요? 아니죠. 비트코인의 가격 올라가죠. 올라간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이유들도 있고요. 블랙록, 여러 대형 기관들 비트코인 ETF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죠. 그 말은 즉슨 유동성이 더욱더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에게 어제 제가 정보를 드렸었습니다. 시장은 금리 동결을 90% 이상으로 예측을 했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치 않다라고,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99.9% 나와주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깜짝 금리 인하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힌트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깜짝 금리 인하가 안 나와주면은 시장이 예측대로 움직이면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강할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겠죠.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약하게 진행된다면 차트적인 관점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은 어제 제가 올려드린 시황 브리핑을 통해서 참고를 하셨을 거고요. 어제 그래서 가격의 상승 시 가격 어디까지 올라간다? 99.5K까지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 가격 어디에서 저항받았다? 99.5K에서 저항받았습니다. 그럼 이 정보들 여러분도 들고 가셔야죠. 언제까지 내 친구는 뭐 리플 800원에 사가지고 지금 뭐 4,000원까지 홀딩 중이네, 5,000원에 팔 거래, 이런 얘기 언제까지만 듣고만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합류하셔가지고 나 비트코인 1억에 사서 1억 5천에 팔았어, 1억 8천에 팔았어, 뭐 리플, 이더리움 300만 원에 사서 600만 원에 팔았어, 이런 얘기 하실 줄 아셔야죠. 그 모든 거 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무료로 주말까지,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일주일 내내 24시간 동안 차트 보면서 브리핑 남겨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얻어 가시고요. 자, 세 번째 이유 뭐냐?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린다의 세 번째 이유가 뭐냐? 비트코인 ETF가 금 ETF보다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비트코인의 가격이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서 비트코인 ETF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느냐? 말씀드렸다시피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에요. 근데 최근 경제 전망이 어떻죠?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안전자산, 금 당연히 올라가면 좋죠. 근데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들의 유동성이 더욱더, ETF 관련 자금이 더욱더 유입된다면 유동성이 증가를 해줄 것이고, 유동성이 증가를 한다면 비트코인의 공급과 수요와 공급과 법칙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더욱더 올라간다면은 116K 최고점 돌파를 해줄 가능성도 더욱더 올라진다라고 이제 이 이슈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최근에 자금 유입이 굉장히 가파랐는데요. 가파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매크로 이슈와 다양한 부분들 함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미리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이슈들과 또 그에 대한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들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이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던 종목들 합산 수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한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추가적인 전략들을 세우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김세윤 전문가가 왜 그래서 코인을 매매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받는데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이제 수익률과 코인에 대한 리뷰를 준비하는 시간을 제가 준비해 왔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브 3월 18일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이브, 이더리움, UX링크, 옵티미즘, 스택스 등등 여러 가지 코인들을 진입해서 총 승률 66.67% 이제 3번 들어가면은 2번 정도 익절을 하는 기록을 보유를 했고요. 합산 수익률 비중 10% 기준으로서 진입을 했을 때 총 수익률은 49.12% 정도라고 발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진입했었던 저스트코인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진입을 했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해요. 일단 저스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시간봉, 1시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먼저 1시간봉에서 이 신호등 지표, 눌림목 신호가 등장을 한 이후에 가격의 상승이 나와주었었던 모습이에요. 그럼 이 신호등 지표에서 이 초록불 구간 제가 뭐라 그랬었죠? 강한 상승 추세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강한 상승 추세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을 때 이 진입 불가능한 조건이 걸리지 않았더라면은 당연히 진입을 하면 됐을 거고요. 4시간봉 차트에서도 보았을 때 4시간봉에서도 보니까 신호등 지표 초록 구간이네. 초록 구간에서도 이전 캔들 중에서 이 매수 신호가 등장을 했었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매수로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서 목표가 부분을 설정을 하고 진입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게 되었고요. 이거를 저 혼자 먹었느냐? 아니죠.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에게 전부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공유를 해드렸냐? 오전에 8시 43분에 단기 종목으로서 추천을 해드렸었고요. 저스트 코인에 대해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목표가는 1차에서 끝나냐? 아니죠. 1차, 2차, 3차 최대한 이익 실현 많이 나가야죠.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디테일한 목표가, 진입가, 손절가를 전부 다 알려드렸었고요. 제가 이 글 언제 썼어요, 여러분들? 8시 43분에 작성했습니다. 오전 9시 3분. 일본 캔들 마감되자마자 상승 펌핑 나와주면서 저스트코인 바로 3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해주고 조정 나와주었습니다. 그럼 이런 코인들, 저스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코인들 제가 이 하루만 나가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매일 오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단기 종목, 급등 종목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 현물코인 타점 굉장히 승률 좋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오늘의 관심 종목 및 히든코인 종목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관심 코인 종목은 이제 비트코인 SV 코인이고요. 이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 4시간봉 신호에서 상승, 폭발, 의심 신호라고 볼 수 있는 화살표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에요. 이 신호들도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 눌림목 신호, 그다음에 다이버전스 신호, 그다음에 폭발 신호, 추세 반전 신호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한 지표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수익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4시간봉 기준 지금 비추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노란색 구간에서 위치하고 있다가 지금은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와주면서 초록불 구간, 강한 상승 추세 구간으로 진입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럼 강한 상승 추세 지지 구간을 가서 끝난 거냐? 아니죠. 4시간봉 차트의 보조지표 보면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방 기울기, 즉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 진행 중인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차트가 끝나느냐? 4시간봉의 이동 평균선을 보았을 때 240 이동 평균선을 제외하고 20, 60, 120 이동평균선이 모두 어떻게 되고 있다? 응축, 수렴하고 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응축, 수렴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폭발, 확산이 일어난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차트를 보았을 때 정배열, 즉 상승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폭발 구간이 물론 하방으로 나아줄 가능성이 있겠지만 상승 추세에서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여러분들?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3초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당연히 상승 쪽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저항선인 62동 평균선 부근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나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6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로 강하지 않고 밑에 있는 지지선 구간들인 20과 122동 평균선들이 상방 기울기로 올라가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항을 받아주더라도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비트코인 SV 코인 같은 경우 상승 폭발이 의심된다. 상승 폭발 가능성이 높은 확률로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가능하겠고요. 그럼 이 코인 같은 경우 어디서 진입하느냐? 1차 진입가 54,000원 부근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적용을 해 보았을 때 0.382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 57,000원 구간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차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와주고 아까 이동평균선 쪽에서 살펴봤었던 22동 평균선, 122동 평균선 지지받을 가능성 높다라 그랬었죠. 22동 평균선 지지 구간 가격대인 53,1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냐? 0.38이 돌파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디까지 봐야죠? 다음 저항 구간 봐야죠. 2차 목표가인 59,500원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손절가는 어디에다 잡느냐? 목표가는 짧은데 손절가가 넓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지지 구간을 이탈하는 구간 가격대인 51,500원에 설정을 하였고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지금 이 관심 종목 가져가시잖아요. 근데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거보다 방송 전 타이밍에 미리 나갔습니다. 그리고 방송상에서는 나가지 않은 3차 목표가도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코인 들고 보고 수익을 내면 다행이시겠지만 만약에 대응이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 대응 어려운 거 제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라는 얘기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니어 프로토콜 왜 히든 종목으로서 가져왔느냐? 4시간 봉 신호에 마찬가지로 빨간 구간에서 비추세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하면서 쌍바닥 만들었죠. 그 다음에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뭐가 나왔다?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왔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주고 지지받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입가를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럼 매수 시그널이 이게 끝이냐? 아니죠. 방금 전에 살펴봤던 비트코인 SB처럼 이 니어 프로토콜의 보조지표를 켜보았을 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방 기울기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장기 같은 경우 과매도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페일러 현상이 나와주다가 이제 막 과배도 구간을 돌파하고 상방 기울기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금 구간은 저점 의심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그럼 지집을 해서 목표가는 어디서 설정을 해야 돼? 목표가 어디서 설정을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큰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목표가는 이 내려오고 있는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니어 프로토콜의 목표가, 진입가, 손절가, 디테일한 정보는 어디서 알아볼 수 있다? 지금 영상 하단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볼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24시간 뭐 365일 제가 차트를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이런 관심 종목들뿐만 아니라 매일 오전에 단기 종목, 급등 종목도 브리핑 계속 나오고요. 비트코인 일봉 브리핑 하루에 2번 이상씩 꾸준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신호등 지표. 신호등 지표는 코인만 적용을 하느냐? 아니에요. 나스닥,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주식 차트에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제발 좀 같이 좀 이번 불장 때 많이 좀 벌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종목들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만나본 종목들 추가적인 대응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대응 상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매일 오전에 올라가는 시황도 그 하루의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시황도 함께 만나보시면서 여러분들 이슈 점검 꼼꼼하게 저희와 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그럼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다시 한번 재돌파해 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내용이 전해지면 단숨에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보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과연 10만 달러 돌파를 해줬을지 여러분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